우리 저번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 오늘은 지금 페이지 108페이지에다가 공유결합의 일종이긴 한데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배위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그 옆에다가 배위결합에 대해서 좀 적어볼게. 배위결합은 이것도 공유결합의 일종이기는 해. 그런데 결합하는 한쪽 원자나 이온이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제공하여 형성되는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를 우리가 둘게. 예로 뭐가 있냐면 암모늄 이온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 너네들이 많이 봤겠지. NH4 플러스야. 이거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NH3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각각 한 쌍 그래서 3개 그래서 NH3 이렇게 되는데 얘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잖아. 그러면 얘 지금 질소의 전자가 얘 하나야. 그리고 또 비공유 전자쌍 왜 한 쌍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질소가 8개가 돼서 안정화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 건데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질소가 지금 1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한테 주냐면 H 플러스한테 주는 거야. H는 원래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플러스 그러면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H 플러스는 전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를 원래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 그 원자가 다시 또 하나를 똑같이 내놔서 공유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공유 전자쌍을 그대로 얘한테 주는 거야. 그대로. 얘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H가 4개가 되지? 그리고 이게 다 공유 전자쌍으로 되죠. 이제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이 공유 전자쌍으로 4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배위결합이에요. 그리고 또 배위결합 두 번째 예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들을게.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H3O 플러스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이거 H2O에다가 물에다가 H 플러스 그 이온이 배위결합한 건데 이렇게 보자. 여기 각각 공유결합이 돼 있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아니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 얘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6개고 지금 수소 전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공유 결합인 거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을 지금 H 플러스 이거랑 배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비공유 전자쌍 2쌍 중에서 요거를 H 플러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유 전자쌍이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만 남게 되지.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에 이렇게 가로하고 플러스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NH4 플러스 전체하고 플러스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위결합입니다. 책에는 배위결합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들어갈 거냐면 금속결합. 이제 금속결합까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109페이지에 금속결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금속결합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진 않았어. 그러면 이 금속결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화원에서 배우는데, 금속결합은 말 그대로 금속 플러스 금속이야. 금속끼리 그 이루어진 결합이, 그 결합을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얘기하거든. 금속결합, 이것은 금속 플러스 금속 사이에서의 결합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금속결합은 지금 뭘 금속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얘기한대. 금속은 얘는 그러니까 전자들을 읽기가 굉장히 쉽잖아. 금속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1족 원소, 그러니까 H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와 2족 원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금속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들을 그러니까 쉽게 잃잖아. 그치? 그래서 그 주위에는, 금속 주위에는 항상 뭐냐면 이 자유전자들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그것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해.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 그런 전자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금속 결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 금속하고 금속 사이에서 결합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대표적인 금속 하나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게 만약에 NA라고 생각을 해봐. 금속, 그러니까 나트륨 금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트륨 금속은 사실 그대로 있지 않고 전자들을 쉽게 우리가 잃잖아.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어. 얘는 Na 플러스 전자 하나를 잃었어.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금속 양이온이야. 이게 금속 양이온. 그리고 그 주위에 이 원자과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Na 플러스 그 옆에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에 자유전자 사이, 자유전자가 여기 있잖아. 요거 자유전자 사이에서 형성하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하는 결합을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전자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지.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사이에서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선생님이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나트륨의 자유전자는 지금 몇 개일까? Na 플러스 여기 자유전자 몇 개일까? 너네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Na 플러스 양이온 하나에 옆에 전자 하나 있어. Na 플러스 하나에 자유전자 하나 있어. 결국은
금속 양이온 하나당 지금 자유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자유전자의 개수는 원자과 전자만 자유전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Na 원자 번호 11 이것의 자유전자는 몇 개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보고도 자유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 그림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만 자유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자유전자는 Na 플러스 양이온에 구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기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여기 이쪽 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 주위를 자유전자는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정을 뭐라고 한다?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금속 결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금속 결정이고요. 그럼 금속 결정의 성질을 볼게. 금속 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 금속 결정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자유전자는 얘는 마이너스를 띠지.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금속 결정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 전도성. 고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액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자유전자만 움직여. 여기에 만약에 양이온이 움직인다 그러면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틀린 거야. 양이온은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고 자유전자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 그 자유전자 때문에 지금 금속 결정의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밑에 그림 1-15 보면은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전지를 연결을 해주면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다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금속 결정의 성질 두 번째는 뭐냐면 금속은 열 전도성이 매우 커요. 열 전도성이 매우 크다. 이것도 왜 그래?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열 전도성이 매우 큰 거. 다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질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우선 110페이지 봅시다. 그럼 110페이지. 그러면 세 번째 금속 결정의 성질은 뭐냐면 금속은 그러니까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늘릴 수 있는 성질, 그걸 연성이라고 그래. 늘림성. 그리고 얇은 판처럼 넓게 펼 수 있는 전성, 펴짐성 이런 것들이 크다.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어. 그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야. 자유전자들이 이동하여 결합을 유지시켜 주므로 결정이 부서지지 않고 금속 결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랬어. 우리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된댔어? 부서진다라고 얘기했지. 응? 그래서
밀려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밀려서 반발력 때문에 부서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금속 결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서지지 않아. 이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힘을 준다 하더라도 이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막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또 계속 결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이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있다. 금속 결합의 성질 세 번째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금속 결합, 금속 결정의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성질은 네 번째는 대부분이 녹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이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 번째, 녹는 점이 높다. 이 녹는 점이 왜 높으냐면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는 점이 높은 거야. 계속 가열을 해줘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서 대체적으로 다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 있어. 수은.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보통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있어. 광택,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것들이 많고 광택이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그 파장의 종류의 빛을 다 흡수한 다음에 다 반사해. 그러면 우리 눈에 그 반사한 빛이 보이잖아. 그러면 파장의 빛을 다 흡수했다가 한꺼번에 확 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파장의 다양한 그 파장들이 다 합쳐진 거. 그러니까 흰색을 띠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흰색의 광택을 보통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속 결정의 성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밑에 몇 가지 금속이 녹는 점 나와 있지. 수은만 마이너스 39도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녹는 점이 높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녹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1페이지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 비교야. 우리가 배운 결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화학결합의 이게 종류에 따라서 화학결합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 지금 탐구를 가지고서 자료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뭐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자료를 보고서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작정 뭐 어떤 결합이 제일 강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보통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고체 결정의 녹는 점으로 화학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지금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 결정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뭐냐면 얘 다이아몬드는 C로 나타낼 수 있고 산화 마그네슘은 CaO 그 다음에 산화 알루미늄은 Al2O3지. 그럼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이건 무슨 결정이야?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결정이야. 그러면 칼슘, Ca, 알루미늄, Al 이거는 뭐냐면 금속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금속 결정이에요.
근데 녹는 점을 딱 비교를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네. 공유 결정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 가장 녹는 점이 낮았어요. 그러면 지금 녹는 점이 높아지면 그러면 화학결합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화학결합의 세기는 당연히 강해지는 거죠. 그렇지?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해져야지만 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해서 그때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야. 이 결합을 어떻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끊어야지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녹는 점은 높아져.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해 보제. 얘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화학 결합의 세기가 제일 센 거는 공유 결합인 거고, 그 다음 이온 결합, 그 다음 금속 결합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유 결합이 결합의 세기가 가장 센데, 이온 결합이랑 금속 결합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 요거 두 개는. 근데 이 자료에서 봤을 때에는, 이 자료 결과로서는 이온 결합이 더 강하고 그 다음 금속 결합이 더 지금 약한 거죠. 결합의 세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1, 2번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결정을 이루는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결정의 녹는 점은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